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내구재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혹은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내구재, 듀러블스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어, 그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제공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나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냉장고를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우리가 무슨 뭐 사과 먹듯이 냉장고를 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제공하는 무슨 냉장 서비스를 우리가 사실 소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제공하는 냉동 서비스를 우리가 사실 소비하는 겁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세탁기를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로부터 세탁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실 비교적 오랜 시간, 뭐 3년이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불러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내구재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할부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내구재예요. 내구재는 할부 구매를 많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적지 않습니다. 내구재를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높을 때 할부 구매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구재 소비도 위축이 됩니다. 자동차 시장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시장도 위축될 수 있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것을 선호하겠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단기 이자율과 여러분 그냥 이자율이 아니고요. 단기 이자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DP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식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자율 갭과 GDP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율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텐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GDP가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장기 수준으로부터 1%포인트 벗어날 때 GDP는 장기 수준으로부터 몇 퍼센트나 벗어나는가. 예를 들면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GDP도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IS 커브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세로축에 보통 우리가 가격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로축에 실질 이자율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GDP 갭입니다. 우리가 GDP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액추얼 GDP가 얼마나 벗어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GDP 갭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도 우리의 관심사는 실질 이자율 자체 지금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지금 현재의 실질 이자율이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실질 이자율이 만약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 수준에 있으니까요. GDP도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항상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 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장기 수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GDP도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장기 실질 이자율과 GDP 갭이 0이 되는 이 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자, 이자율이 상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GDP가
포텐셜 GDP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경기가 과열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주택시장이나 내구재 시장이라든가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GDP는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돼요. GDP 갭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IS 커브를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11장에서 IS 커브를 도출을 할 거예요. 매우 간단한 형태의 IS 커브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IS 곡선으로 표현되는 경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솔로우 성장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선 이것만 본 거죠. GDP, Y가 GDP예요. 생산이 돼요.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소비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게 생산함수고요. 그래서 Y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합니다. 이게 투자 곡선이고요. 감가상각곡선을 여기에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투자를 하면 나머지가 생산한 것의 나머지가 이제 소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든 라머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았지만 성장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Y가 결정이 돼요. Y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본 스탁과 생산성 수준입니다. 물론 노동 투입량도 있겠죠. 레이버 인풋도 있고 자본 스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적 자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에서는 무엇이 선행하냐면 GDP가 선행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생산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이것을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거시경제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거시경제는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에서는 단기 거시경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우리가 T기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불렀고 I는 T기의 민간 투자, 기업들에 의한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국민 계정상에서의 공식 명칭은 총 고정 자본 형성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G는 정부 지출이고요. 이 X는 T기의 수출, 엑스포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IM은 이제 T기의 수입을 가리키는 건데요. 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잠깐 뭐 고려하지 말고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국제경제는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잠깐 제가 접어두자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단기 거시경제에서 이제 관심사는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쪽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투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요. 혹은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Y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장기 모형을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GDP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도 아니고 투자는 물론 이제 자본 스탁을 촉발하니까 정부 지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GDP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 스탁과 총 요소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GDP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 식은 성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인가 민간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GDP가 늘어나야 됩니다.